김대리, 지금 당장 나와. 새벽 2시에 남편의 휴대폰이 떨리던 그 순간이 모든 일의 서막이었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막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 중반의 신혼 아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결혼 전부터 남편과의 길을 몇 번이나 접었다 펼쳤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상사가 어떻게 한 가정을 흔들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처음부터 격한 말 대신 사실을 순서대로 놓겠습니다. 저는 생활용품 문구 디자인으로 시작해 현재는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창업 초기에 여러 번의 히트를 치며 자리 잡았지만 그만큼 상처도 많았습니다. 제 경제력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몇 번 데이고 나니 자연스레 나아라는 인간보다 조건이 먼저 소비되는 자리에 경계심이 생겼죠. 그래서 연애할 때 저는 제 회사를 감추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소개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선택이 오늘 이야기를 불러왔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우스꽝스럽고도 다정했습니다. 야근 뒤 늦게 깬 아침, 추리닝에 안경을 끼고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간식을 한아름 사들고 나오다 그만 봉지가 터졌습니다. 캔커피가 굴러가고 김이 나던 밥이 바닥에 퍼졌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손부터 움직였죠. 그때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는 편의점에서 물티슈와 휴지를 사오더니 쏟아진 것들을 차근차근 주워 담고 제 손에 물티슈를 내밀었습니다. 손 다치면 안 되죠. 저는 고맙고도 부끄러워 도망치듯 인사를 했지만 그가 멀리 굴러간 캔커피를 챙겨 건네며 웃었습니다. 이것도요. 그 웃음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먼저 연락해 저녁을 만났고 우린 생각보다 빨리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회계팀에서 꼼꼼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밝히는 순간 달라지는 표정들을 너무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반쯤의 진실로 답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그에겐 미안했지만 인간으로서의 저를 먼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조건을 묻지 않았고 다음 약속을 자연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우리는 서로를 아끼는 사이가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뜻밖의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눈 밑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체중이 빠지고 식사도 거른 채 불면을 앓는 모습이 반복되자 저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나눠. 우리는 곧 한 팀이야.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남편의 새로운 사장 젊고 급하게 자리에 오른 그 사람의 모욕적 언행과 사적인 심부름 강요, 퇴근 후 호출이 일상이었다는 것을요. 점심시간엔 먼데 있는 음식점을 심부름시키고 근무 외 시간엔 차를 몰라오라 하며 거절하면 다른 동료까지 들먹이며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모두 편할 것 같아서. 남편은 웃었지만 그 웃음이 바스러지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고 반쯤 취한 음성이 방 안으로 흘렀습니다. 지금 와. 그리고 편의점 들러서 저는 그 말의 결을 듣는 순간 마음을 정했습니다. 숨기던 것을 꺼내고 판을 뒤집자. 이 이야기는 그 결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은 우리가 선택한 경계에서 만납니다. 다음 장부터 저는 제가 어떻게 준비했고 어디서 결정했고 무엇으로 마무리했는지 한 장면도 비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진짜 한방 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날 새벽 통화가 끊기자마자 나는 남편에게 물컵을 건네고 말없이 등을 쓸어내렸다. 재훈아, 오늘부터는 숨기지 말자.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말들이 쏟아졌다. 새로 부임한 젊은 사장은 출근 첫날부터 직원들을 편의로 불렀고 남편에게는 유독 사적인 심부름을 몰아줬다 했다. 점심에는 반대편 동네에서 덮밥을 사오라 하고 오후엔
사무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줍게 하며 세심함을 길러라는 말을 반복했다. 퇴근 후 호출은 더 노골적이었다. 회식 뒤 운전대를 잡으라 하고 새벽에 숙취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사오라 했다. 거절 기색이 보이면 다른 부서까지 같이 보겠다는 말로 억눌렀다. 그가 무심히 웃으며 내가 참으면 모두가 편하잖아 라고 말할 때 나는 그 웃음이 방어막일 뿐임을 알았다. 나는 테이블에 노트를 펴고 세 줄을 적었다. 기록, 보호, 개입. 첫째, 네 하루를 시간 순서로 적자. 지시, 발언, 장소, 증인. 둘째, 몸을 우선으로. 병원에서 불명과 위험 진단서부터 떼자. 셋째, 개입은 내가 한다. 대신 절차대로. 남편은 망설이다가 회사에서 버티는 동안만 나 부끄럽지 않게 해줘라고 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부끄러울 일은 단 하나도 없어. 그 밤 오래된 폴더폰을 꺼내 보이스 메모 버튼을 확인했다. 가볍고 눈에 띄지 않는 기계. 필요하면 이걸 써. 급하면 영수증이라고만 문자해. 그 말이 오면 내가 어디에 있든 간다. 그는 조용히 따라 말했다. 영수증. 이튿날 오전 나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다. 불면으로 인한 두통, 위장 증상에 대한 진료 기록이 쌓였다. 상담센터의 초기 면담 확인서를 받으며 나는 창구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는 네가 너의 증인이다. 오후에는 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며 수첩을 하나 넣어두었다. 맨 앞장에 이렇게 적었다. 날짜, 시간, 발언 지시, 반응, 증인. 그리고 파란 펜을 꽂아두었다. 문제는 금세 다시 우리를 찾았다. 밤 11시. 스피커폰 저편에서 사장이 말했다. 지금 압구정. 차 가져와. 숙취 음료도. 나는 남편에게 눈짓한 뒤 차분히 말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내일 아침 회사에서 말씀드리죠. 순간 전화 너머가 뜨거워졌다. 누구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 나는 이름도 직함도 되지 않았다. 대신 법으로 말했다. 근무의 지시는 서면으로 주세요. 통화는 저장하겠습니다. 짧은 욕설이 섞인 뒤 통화가 끊겼다. 남편은 내 눈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일이 걱정이야. 나는 미소로 막았다. 걱정은 내가 맡아. 너는 자. 다음 날. 남편은 뜻밖에도 평온한 하루를 보냈다. 밤샘 호출에 대한 신고를 암시했기 때문인지 사장은 일단 물러난 모양이었다. 그러나 잠잠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흘 뒤 회식 공지가 떨어졌다. 김대리 결혼 축하 회식. 예비 배우자 참석. 남편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나는 참석하겠다고 했다. 피할수록 파는 그들이 짠 틀대로 굳어진다. 나는 옷장을 열고 가장 평범한 원피스를 골랐다. 장신구는 빼고 단정한 코트만. 나의 이름표는 오늘도 프리랜서. 회식 전날 밤 나는 내 회사 쪽 주간 보고서를 훑다가 낯익은 거래처 이름을 보고 손을 멈추었다. 패키지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었다. 뒷장에 적힌 문구를 읽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뛰었다. 일부 품목 외주, 패키징주, 최근 품질 이슈 다수, 계약 갱신 심사 예정. 남편 회사였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혹시가 확신으로 굳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오늘 밤은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내일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밝히기로. 순서를 어기면 실수한다. 회식 당일 식당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시끄러운 웃음과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사장의 시선이 우리를 꿰뚫듯 훑었다. 그는 형식적인 미소로 손을 내밀며 말했다. 김대리, 예비 배우자분 뵙겠습니다. 나는 같은 미소로 악수했다. 그의 눈빛엔 환영도 사과도 없었다. 오로지 등장한 변수를 평가하겠다는 호기심만 반짝였다. 자리를 잡자마자 그는 남편에게 불판을 갈라 했고 직원들은 어색하게 말렸지만 그는 축하의 의미로라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의 결을 기억해 두었다. 오늘은 판을 여는 날이다.
끝은 다음 순서의 몫이다. 고깃집 안쪽 원탁. 나는 남편과 나란히 안 돼. 기둥 뒤 CCTV가 우리 쪽을 스치도록 각도를 잡았다. 코트 주머니 안보이스 레코더의 빨간 점이 은근히 숨을 쉬었다. 사장은 잔을 기울이며 건조한 농담을 던졌다. 신혼이면 체력 관리 잘해야지. 김대리, 불판 좀 더 바짝.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나섰지만 그는 일부러 남편을 불렀다. 오늘 주인공 아니야? 주인공이 움직여야 재밌지. 말끝은 가벼웠지만 명령의 습관이 스며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소로 막았다. 제가 할게요. 오늘은 다 같이 편하게. 사장의 시선이 내 손끝을 따라와 멈췄다. 평가하는 눈, 계산하는 눈. 고기 굽는 동안 나는 타임라인 노트를 머릿속에서 펼쳤다. 19, 10 입장, 19, 18 첫 지시, 19, 27 불판 교체, 19, 35. 그는 잔을 비우며 남편에게 물었다. 요즘 처리 속도 늦어. 세세함도 예전 같지 않고 공개석상 평가는 늘 제압의 수단이었다. 나는 수월하게 화제를 털어 돌렸다. 회계팀이면 결산 처리 고비죠. 야근 많을 텐데 건강이 제일. 사장이 흘겨보며 웃었다. 배우자가 인사팀이야? 말만 들으면 참 잘 알겠네. 그가 내 잔에 술을 따르려 손을 뻗었다. 나는 잔을 비워둔 채 물컵을 들어 올렸다. 운전해야 해서요. 대신 물로 축하받겠습니다. 잠시 후 케이크가 들어왔고 사장은 남편에게 촛불을 켜기 전 마트 심부름을 농담처럼 던졌다. 얼음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김대리, 근처 편의점 옆자리 대리가 급히 막았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사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농담이야 농담. 농담은 늘 될 수 있는 말을 먼저 꺼내보는 장치였다. 나는 그 장치가 작동하는 타이밍을 기억했다. 잔이 몇 순배 돌자 그는 의자를 살짝 끌어 내 옆으로 붙였다. 김대리 배우자분 디자인 하신다면서요? 우리 회사 포장도 한번 봐주면 좋겠는데.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미는 요구였다. 나는 짧게 미소 지으며 경계의 문장을 꺼냈다. 업무는 창구를 통해서요. 정식 제안이면 검토하겠습니다. 순간 그의 시선이 매끄럽지 않게 흔들렸다. 그는 다시 잔을 들고 일동에게 건배사를 청했다.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곳이니까 나는 속으로 단어를 지웠다. 가족 같은은 종종 경계가 흐려지는 신호였다. 19, 58. 그가 남편을 불러 개인 심부름을 은근히 꺼냈다. 끝나고 내 차 좀 옮겨. 대리 부르기 귀찮아. 나는 아주 부드럽게 말을 겹쳤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늦은 시간 운전은 위험하고 사적 이동 지시는 규정상.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가 내 쪽으로 얼굴을 기울였다. 규정? 여긴 현장 감각이 먼저야. 주변 공기가 잠시 얼었고 나는 목소리에 높나지만 반톤 낮췄다. 현장은 더 안전해야 하죠. 그때 반대편에서 과장이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사장님, 김대리가 요즘 결혼 준비도 있고 오늘은 그냥 편하게 하시죠. 누군가가 내게 슬며시 물티슈를 밀어줬다. 작은 연대감이 테이블 밑에서 흘렀다. 사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잔을 돌렸다. 그러다 불쑥 내 쪽을 향해 호기심 섞인 말을 던졌다. 배우자분은 어떤 회사 다녀요? 프리랜서면 시간 여유 많겠네. 김대리 바쁠 때 좀 도와주고. 깔끔한 문장 속에 무급 돌봄을 전제로 한 요구가 숨어 있었다. 나는 정중하지만 단단하게 잘랐다. 서로의 일은 서로의 자리에서. 쉬운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2015 1차 막바지. 그는 계산서를 집어들었다가 남편에게 정산까지 맡기려는 손짓을 했다. 그 순간이었을 것이다. 내 주머니 안에 있던 레코더가 아주 짧게 깜빡였다. 나는 코트 자락을 살짝 당겨 마이크가 테이블 중앙을 향하게 했다. 그리고 물컵을 들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앞으로 필요한 건 단 3문장. 말의 즉은무 외 지시의 확인. 무욕성 발언의 명확화. 불우회사. 개인 경계의 선언. 이 셋이 녹으면 다음 장면의 문이 열린다. 사장이 마지막으로 내게 물었다. 그럼 이 차는?
나는 잔 대신 영수증 봉투를 들어보이며 미소 지었다. 이 차는 서류로 하죠. 내일 회사에서. 그의 미간이 아주 얕게 접혔다. 나는 그 표정을 시간과 함께 마음속 노트에 적었다. 2018 표정 변화 기록. 이제 판은 우리 쪽으로 살짝 기울었다. 다음은 내가 여는 질문의 차례다. 가족 같은 회사라는 건 결국 누가 대신 치우고 누가 대신 웃는지로 증명된다. 1차가 끝나고 계산이 마무리될 즈음 사장은 영수증을 들고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2차는 가볍게 김대리 차량 이동부터. 나는 미소로 그 문장을 덮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내일 서류로 도와드릴게요. 사장의 눈썹이 짧게 흔들렸다. 잠깐의 침묵 뒤 그는 일부러 크게 웃으며 말했다. 농담도 못 받아들이네. 직원들 사이로 어색한 웃음이 번졌다. 그 사이 남편이 내 눈치를 보았다. 나는 괜찮아라는 입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 문이 닫히는 순간 뼈마디까지 스며있던 기름 냄새가 바깥찬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기둥 위 CCTV가 붉은 점을 깜빡였다. 19:58 기록 확정.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조심스레 물었다. 내가 너무 못 본 척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못 본 척이 아니라 버텼던 거야. 그가 짧게 숨을 내쉬었다. 버틴다고 달라질까? 달라지게 만들면 돼. 대답을 끝내기도 전에 남편의 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사장의 이름이 떠 있었다. 오늘 태도 말이야. 내일 보자. 문장 끝에 마침표가 3개나 찍혀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내 폰으로 캡처해 저장하고 노트에 적었다. 문자 경고 맥락. 1차 종료 직후. 그날 밤. 나는 회사 노트북을 펼쳐 내부 거래처 현황을 다시 확인했다. 패키징주, 최근 클레임 리스트, 불량률, 개선 요청 미이행. 숫자들의 행간에서 사장의 언어가 들렸다. 가족, 민첩, 편의. 그리고 그 단어들이 실제로 가리키는 것. 경계의 파괴. 화면을 닫고 거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레코더의 빨간 점이 짧게 켜졌다. 꺼졌다. 내일은 빛을 켜는 날이다. 다음 날 남편은 출근 전 내게 말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할 말은 할게. 나는 셔츠깃을 고쳐주며 웃었다. 네가 사실만 말하면 나머지는 절차가 말해. 그가 현관을 나서자마자 나는 내 회사로 향했다. 오전 첫 일정은 외주 품질 점검 회의였다. 회의실 벽면에 프로젝트 타임라인이 붙어 있고 한쪽에는 납품처별 품질 그래프가 올라가 있었다. 나는 펜으로 패키징 주구간에 표시를 했다. 이 업체, 오늘 오후에 대표 미팅 잡아주세요. 품질 납기 윤리 준수 항목 재점검합니다. 실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갱신 심사 일정과 묶을까요? 네. 그리고 실사 때 직장 내 인권 안전 항목도 체크리스트에 넣어주세요.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가 정돈되었다. 숫자와 절차는 감정을 곱게 만든다. 점심 무렵 남편에게서 메시지 하나가 왔다. 영수증. 나는 즉시 지도를 열어 남편 회사 근처 카페로 이동했다. 약속된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구석자리에 벽을 등지고 앉았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5번째 벨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남편은 어깨가 약간 말려 있었다. 회의실에서 개인 심부름 지시, 공개적 질책, 배우자 시간 여유 많다는 발언 반복. 그는 메모를 펼쳐 읽었고 나는 그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잘했어. 시간, 단어, 장소. 이 3가지면 충분해. 우리는 짧게 요약했고 나는 2개의 봉투를 꺼내 건넸다. 하나는 병원 진단서 상담 확인서 사본. 다른 하나는 오늘 오후 실사 공문 초안. 봉투 겉면엔 큼직하게 2 단어가 적혀 있었다. 사실과 과정. 오늘 오후에 이 공문이 나가 그쪽 대표가 반응할 거야. 너는 회사 규정대로만 대응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여기 다니는 동안 당신이 피해 입으면 어쩌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린 규정으로 얘기해. 규정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모두를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야. 카페를 나오는 길 남편의 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사무실 단체 메시지였다. 오늘 6시 반 전 직원회의. 필참. 나는 짧게 말했다. 좋아. 그러면 장소와 증인이 확보되는 거네. 그는 어깨를 곧게 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을게. 도망이 아니라 선언을 해. 네 자리에서. 오후 나는 내 회사 대회의실에서 법무 구매, 품질팀과 간단한 브리핑을 했다. 계약 갱신 심사는 객관 지표 플러스 윤리 준수로 간다. 오늘 상대 대표와 만나면 숫자와 사실만 놓고 이야기한다. 감정은 나중. 테이블 위에 USB가 하나씩 놓였다. 타임스탬프가 밝힌 파일명들, 어젯밤의 목소리, 그리고 오늘 아침의 메시지.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렬이에요. 기준을 맞추는 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캘린더 알림을 확인했다. 18:30 남편 회사 전 직원 회의. 19:0 패키징 대표 미팅.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쪽은 말의 무게를, 다른 한쪽은 숫자의 무게를 증명할 것이다. 나는 코트를 걸치며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재확인했다. 오늘 선을 긋는다. 그리고 그 선 위에만 선다. 해가 완전히 젖어들 무렵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18시 30분 남편 회사 전 직원 회의. 19시 패키징 대표 미팅. 나는 코트를 여미며 회의실 문을 열었다. 구매, 품질, 법무가 한쪽 벽을 등지고 앉았고 정면 스크린에는 납품 처별 지표가 떠 있었다. 불량률, 재작업률, 납기 지연.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새로 추가한 탭이 깜박였다. 윤리 안전 준수. 회의 시작 3분 전. 휴대폰이 짧게 떨렸다. 남편에게서 온 두 글자였다. 영수증. 시간 표시 18:32. 나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 메시지를 고정해 두었다. 좋아. 장소와 증인이 있는 시간. 마음속으로만 답하고 레이저 포인터를 집어들었다. 문이 열리고 대표가 들어왔다. 문턱을 넘는 순간 그의 표정이 느리게 멈췄다. 어젯밤 고깃집에서 남편을 불판 앞으로 불러대던 그 시선. 그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내 명찰로, 스크린으로, 다시 내 얼굴로 돌렸다. 아, 반갑습니다. 내 목소리는 일정한 속도로 나갔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숫자와 절차로만 이야기하죠. 첫 슬라이드가 켜졌다. 최근 2분기 불량률 평균 3.7%, 업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재작업률은 5%, 납기 지연 사건. 여기까지는 품질 이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화면이 바뀌자 조용한 숨들이 회의실을 지나갔다. 협력사, 윤리 준수 항목, 교육 이력 미제출, 작업 중 안전관리 미흡 보고, 이건 내부 신고 채널 부재, 계약서 11조 사망, 품질 및 윤리 준수 미 이행 시 갱신 보류 및 필요시 즉시 해지. 오늘은 즉시가 아니라 개선 계획 캡 제시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는 허리를 조금 고추세우며 웃었다. 저희가 요즘 바빠서요. 현장이 중요하니까. 나는 포인터로 조용히 표를 가리켰다. 현장이 중요하니 더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축으로 갑니다. 품질, 납기, 인권, 안전. 각각에 대해 지표와 일정, 책임자를 적은 문서를 내일까지. 내주 금요일. 현장 실사. 그리고 오늘부터 당사 품질 클레임 건은 실명 대응으로 전환합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너무 빡빡하네요. 나는 한 박자 쉬고 덧붙였다. 협력사는 파트너입니다. 가족? 이 아니죠. 경계가 있어야 서로 안전합니다. 그는 잠깐 입술을 적시더니 질문을 꺼냈다. 혹시 다른 사유가? 나는 포인터를 내려놓고 시선을 맞췄다. 다른 사유는 숫자와 조항에 적혀 있어요. 오늘은 개선의 기회입니다. 그때 또 한 번 휴대폰이 떨렸다. 18:47. 남편에게서 짧은 문장. 공개 발언 시작. 증인 있음. 나는 화면을 어둡게 바꿔 메모를 펼쳤다. 종이 위에 네 칸의 체크박스가 그려져 있었다.
사실, 증거 과정 결론. 나는 다시 상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으로 이동하죠. 교육 이력은 회수 후 재제출. 신고 채널은 외부로 연결. 현장 포스터 부착. 그리고 직장 내 모욕적 발언이나 근무 외 사적 지시는 즉시 중단. 이 부분은 윤리 준수에 포함됩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며 웃음을 붙였다. 그런 사적인 부분까지 우리 회사 내부 문제. 나는 차분히 잘랐다. 내부 문제라면 내부에서 끝났겠죠. 하지만 공급망 준수는 외부와 연결됩니다. 그게 협력사의 책임이고 저희의 기준입니다. 품질 팀장이 조용히 자료집을 슬라이드 옆으로 밀어줬다. 계약서 사본, 체크리스트, 교육 커리큘럼표. 나는 마지막 장을 접어 그의 앞에 두었다. 오늘 서명은 합의가 아니라 착수 동의입니다. 합의는 검증 후 그가 펜을 잡는데 5초가 걸렸다. 이름을 쓰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얇아졌다. 서명이 끝나자 나는 메모를 덮고 일어섰다. 현장에는 다음 주에 뵙죠. 그가 수첩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일은 나는 미소만 남겼다. 오늘은 업무 이야기만요. 복도로 나오자 밤 공기가 서늘했다. 19시 8분 남편에게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회의실 뒤편에서 찍은 듯한 사진. 스크린에는 회사 규정 일부가 크게 떠 있었다. 근무 외 지시 금지, 모욕적 발언 금지, 신고 채널. 사진 아래 짧은 문장. 말했어. 오늘 여기까지.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작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두 개의 시계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이제 다음 순서는 드러낼 것과 남겨둘 것을 나누는 일.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는 일. 오늘은 복수하는 날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날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다시 말해주었다. 남편 회사 전 직원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사무실 뒤편에서 찍은 사진을 보냈다. 규정이 스크린에 떠 있고 몇몇 동료들이 조용히 메모하는 모습이 보였다. 집에 돌아온 그는 어깨에 긴장을 늦추지 못한 채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다. 말은 했어. 근무 외 지시 금지, 공개 모욕 금지, 신고 채널. 조항대로 읽었어. 근데 사장이 끝나고 따로 보자고 했어. 나는 코트거리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따로가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만. 내일 낮 HR과 동석 요청하자. 그는 잠시 서성이다가 말했다. 나 더는 숨지 않을래. 그 말이 내 가슴을 아주 조용히 두드렸다. 나는 거실 조명을 한 단계 낮추고 커다란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훈아, 나도 이제 숨지 않을게. 사실 나 프리랜서만은 아니야. 그가 눈을 들었다. 나는 작은 명함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우리 회사 로고가 박힌 대표 명함. 네 회사, 패키징, 우리 쪽 외주 협력사야. 오늘 오후에 그 대표와 회의했어. 품질, 납기, 윤리 준수, 새 축으로 CAP 내라고.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숫자와 절차를 그렇게 말할 수 있었구나. 나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부터 말하지 못해 미안해. 조건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날 지키려다 보니, 네가 다치지 않게 더 단단해지려다 보니. 그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내 손등을 덮었다. 오늘까지 숨겨줬으니 충분해. 내일은 같이 세우자. 경계를.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인은 사장이었다. 개별 면담 요청. 오늘 밤 11시. 지하주차장 B3. 나는 메시지를 남편과 함께 소리내어 읽었다. 주차장? 아니, 나는 즉시 답장을 작성했다. 공개된 회의실에서 HR 동석 씨 면담 가능. 시간은 내일 11:0. 그리고 법무팀에게 짧은 메일을 보냈다. 협력사 갑질 예방 자문, 면담 채널 고지 및 녹취 동의 절차 문의. 5분 뒤 변호사에게서 답이 왔다. 사적 공간 면담 거절 정당, 회사 채널 기록 원칙 권고. 나는 메일을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원칙 안에서 움직여. 그날 밤 남편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구겨진 모서리마다 그가 버틴 시간이 눌어붙어 있었다. 나 그동안 녹음도 조금 했어. 오늘은 회의실 뒤에서 동료 한 명이 사진도 찍어줬고 그는 페이지 모서리를 넘기며 몇 줄을 읽었다. 0, 18 새벽. 호출 숙취 음료. 아이스크림 지시 거절시 타부서 압박 암시. 나는 그 종이에 손끝을 대고 아주 또박또박 말했다. 이제 이건 신고서의 문장이 될 거야. 더는 혼자 들고 있지 않아도 돼. 다음 날 오전 10시 50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HR 동석 확정. 11일 0 회의실 3. 나는 회사 회의실에서 구매 품질과 오늘 오후 현장 실사 계획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체크리스트 4번 항목 근무 후에 지시 여부 현장 인터뷰 포함해주세요. 품질 담당자가 물었다. 사내 이슈를 우리가 묻는 게 과하지 않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공급망 책임이야.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현장에 품질은 없거든. 11시가 되자 남편이 연락을 주었다. 입실. 레코더켬. 곧이어 또 하나의 메시지. 사장. 자리 요구. 개인적 이야기. HR이 규정 낭독. 나는 책상 위 달력을 넘기며 속으로 샘을했다. 오늘 선언, 내일 실사. 모레 CAP 접수 금요일 검증. 일정이 머릿속에서 또각또각 맞물렸다. 11시 27분. 긴 문장이 도착했다. 개인적 사정은 회사 밖에서 해결해라는 발언. HR이 제지. 사장이 가족 같은 회사. 재강조. HR이 가족 아니라 조직으로 정정.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한 번 더 읽었다. 불쑥. 지난밤 내가 마음속에 적어둔 한 문장이 떠올랐다. 가족 같다는 말은 경계를 흐리는 주문이고 경계가 흐려지면 권력이 들어온다. 우리는 지금 그 경계의 선을 다시 칠하고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오후 일정의 초침이 커졌다. 현장 실사, 협력사 대표,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남편의 사장. 누구의 얼굴이 어디서 마주치든 오늘 내가 들고 갈 건 단 하나였다. 사실과 과정. 감정은 뒤따른다. 끝은 저절로 온다. 오늘은 말하자. 여기는 일의 자리. 사람을 해치면 계약은 없다. 오후 2시. 사전 점검 방문. 본 실사는 금요일이지만 오늘은 공간의 온도와 말의 결을 먼저 확인하는 자리였다. 나는 품질 구매 법무 담당자와 함께 남편 회사 1층 로비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게시판에는 품질 슬로건만 큼직했고 신고 채널이나 근무 외 지시 금지에 관한 안내는 보이지 않았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방문증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차례로 목걸이를 걸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나는 체크리스트 첫 줄을 마음속으로 더듬었다. 2. 개시 의무, 유리, 교육 이력, 근무 시간 관리, 사적 지시 통제, 인터뷰 동의. 회의실 문이 열리자 대표가 서 있었다. 어젯밤의 그 눈, 오늘은 한층 매끈한 인사말을 두르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나는 같은 속도로 고개를 숙였다. 사전 점검입니다. 본실사는 금요일. 오늘은 현재 상태를 사실 그대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품질 담당이 자료 요청 리스트를 건넸다. 교육 수료 명단, 최근 6개월 근태 원본, 야간 호출 대체 유무 기록, 내부 신고 접수 대장. 대표의 손끝이 단 한 칸. 근태 원본에서 딱 멈췄다. 개인정보라? 그는 미소를 붙였고 법무가 곧장 받았다. 식별 정보는 가립니다. 다만 형태와 절차는 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현장 게시물부터 확인했다. 안전수칙 포스터는 있었지만 신고 채널은 없었다. 내부 규정집 7장 3절 신고 채널 외부 연결 조항은 어디에 표시돼 있나요? 내가 묻자 인사 담당이 난처하게 웃었다. 아직 문안을 정리 중입니다. 품질 담당이 메모에 체크했다. 미비 보안 필요 복도를 걸어 창고 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나는 벽시계와 강제 소등표, 출입 기록 패널을 훑었다. 야간 출입 로그가 종종 사유 긴급으로만 덩그러니 찍혀 있었다. 긴급 호출의 정의가요?
구매 담당이 묻자 인사 담당의 대답은 길고도 비어 있었다. 상황에 따라 나는 그 말의 끝을 조용히 덮었다. 오늘부터 상황은 문장으로 적습니다. 창고 앞에서 노란 조끼를 입은 직원 둘을 만났다. 나는 먼저 인터뷰 동의서에 체크를 받았다. 이름은 가리고 직무만. 퇴근 후 호출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한 직원이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끔 전에도 몇 번 대체 의무는 받으셨나요? 그런 건 옆에 직원이 팔꿈치로 그를 말렸고 대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현장 이야기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듣는 사람이고 절차대로 듣겠습니다. 법무가 마이크를 책상 위에 놓고 시계를 가리켰다. 14:28 기록 시작. 회의실로 돌아와 자료 제출을 재확인했다. 근태 원본은 이길 정오까지. 교육 이력은 오늘 중 전자 파일. 신고 채널은 외부 번호와 익명 메일 동시 개설. 벽 게시 의무 포함. 그가 말했다. 조금 숨이 차네요. 나는 물컵을 그의 앞에 밀어주며 담담히 답했다. 숫자는 느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빠른 겁니다. 그는 잠깐 웃었다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낮게 물었다. 개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니죠? 나는 그제야 카드를 한 장 꺼냈다. 감정이 아니라 경계를 위한 카드. 제 소개를 제대로 못 드렸네요. 저는 이 협력 계약의 상대사 대표이자 이 회사 직원 한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결정권에서는 스스로 빠집니다. 대신 숫자와 절차가 말하게 할 겁니다. 방 안 공기가 단단해졌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뜻밖의 방향으로 말을 틀었다. 그렇다면 더 공정해야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더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렸다. 전날 전 직원회의에서 스크린에 띄워진 규정 캡처와 오늘 촬영한 현장 사진, 그리고 CAP 양식. 이건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금요일 실사는 개선 검증이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계약서는 절차를 따릅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첫 장을 넘겼다. 작은 정적이 한 번 더 방을 지나갔다. 회의실을 나서며 창문 너머 주차장을 내려다봤다. 어젯밤 그가 면담 장소로 지목했던 B3. 텅 빈 콘크리트 바닥 위로 오후 햇살이 얇게 미끄러졌다. 나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우리는 어둠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빛으로 올라온다. 이제 남은 건 말의 습관이 문서의 문장으로 바뀌는지 지켜보는 일. 그리고 금요일. 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을 시간이었다. 결정은 감정으로 안 하고 문장으로 한다. 오늘은 문장이 결과가 되는 날이다. 금요일. 본실사. 오전 9시 30분. 우리는 1층 로비에서 안전모와 방문증을 수령했다. 복도 끝 보드에는 전날 밤 급히 붙인 듯한 신고 채널 포스터가 있었다. 외부 번호와 익명 메일 주소. 하지만 글꼴이 달랐고 규정 조항 번호가 비어 있었다. 나는 체크리스트 여백에 적었다. 형식 보안 필요 조항 미기재. 현장 책임자가 우리를 안내했고 대표는 손에 서류철을 끼고 회의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요청하신 자료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는 것과 듣는 것 두 가지로 끝낼게요. 첫 순서는 근태 원본. 식별 정보는 가린 상태로 열람했다. 야간 입퇴근 기록에 사육한의 긴급 지원이 반복되어 있었다. 날짜는 대부분 회식, 다음날 새벽. 담당자는 일정하게 겹쳤다. 법무가 조용히 물었다. 대체 휴무는 어느 라인에? 인사 담당자가 페이지를 넘기며 더듬었다. 케이스마다 구두로 조정해서. 품질이 펜끝으로 체크했다. 대체 의무 절차 부존재. 나는 표를 닫으며 문장을 남겼다. 오늘부로 사유 정의와 대체 의무 기록을 문서로 전환하세요. 구두는 기록이 아닙니다. 둘째는 교육 이력. 최신분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었다. 교육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적 지시 금지가 작게 들어가 있었지만 시험 문항에는 없었다. 학습 목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내가 말하자
대표가 억지로 미소를 붙였다.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나는 CAP 양식의 책임자 시 한 칸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단어는 빠르지만 일정은 정확해야 합니다. 셋째는 직원 인터뷰. 이번엔 대표와 인사 담당을 회의실 바깥에 대기시키고 진행했다. 인터뷰 동의서 맨 위에 익명 체크를 확인하고 질문을 3개로 줄였다. 퇴근 후 호출 경험, 대체 휴무 수령 여부, 공개석상 평가 경험. 두 사람의 대답은 서로 다른 톤이었지만 결론은 같았다. 있었다 받은 적 없다. 있었다. 마이크의 빨간 점이 조용히 켜졌다. 꺼졌다. 나는 종이 위에 3단어를 적었다. 반복, 누락 습관. 습관은 가장 뒤늦게 바뀐다. 그래서 오늘은 선부터 그어야 했다. 정오가 가까워올 즈음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적인 영역은 우리끼리 해결하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끼리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표준을 쓰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그 단단함은 방 안공기까지 정리했다. 법무가 계약서 4분의 표시를 가리켰다. 11조, 사망, 품질, 윤리준수 미이행 시, 갱신 보류 및 필요시, 즉시 해지. 대표의 시선이 조항 번호에 길게 머물렀다. 즉시, 해지는. 오늘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덮었다. 오늘은 기회입니다. 다만 기회는 잠정 중단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오늘부로 신규 발주는 일시 보류, CAP 접수 후 부분 해제, 일정은 D+3 제출, D+10 검증. 그는 서류철을 세게 쥐었다 놓았다. 숨이 차네요. 나는 물컵을 밀어주며 답했다. 숨은 차도 기준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 HR 동성 면담 종료 사장의 개인 면담 재요청. HR이 공식 채널 고수 통지. 동료들. 내부 신고 의사 메시지 밑에는 사진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신고 채널 포스터. 그 아래에 붙은 새 메모. 사적 지시, 모욕 발언 발견 시 즉시 신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한쪽 시계가 먼저 도착했고 다른 한쪽도 방향을 틀고 있었다. 오후 1시 40분. 마지막 안건 현장 순회. 작업대 위에는 품질 카드가 가지런했지만 일부 라인에서 관리자 호출벨이 식사 심부름으로 라벨링돼 있었다. 나는 스티커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업무와 무관합니다. 라인장이 난처하게 웃었다. 관례처럼 쓰던 거라. 나는 스티커를 조용히 떼어 책 위에 붙였다. 관례는 기준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정리 단계. 나는 봉투 하나를 대표 앞에 뒀다. 잠정 중단 통지와 CAP 양식. 그리고 오늘 채운 체크리스트. 이건 문장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오늘 서명은 약속이 아니라 착수예요. 대표는 펜을 잡았다. 서명이 끝나자 방안이 잠깐 비어졌고 그 공백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어젯밤 그 일 제가... 나는 미소만 남겼다. 오늘은 업무만요. 그리고 문을 열었다. 바깥 복도 끝 창으로 B3 주차장의 콘크리트 바닥이 보였다. 어둠은 여전했지만 안내등은 켜져 있었다. 우리는 어둠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밝은 쪽으로 절차를 올린다. 이제 남은 건 서명한 문장이 움직이는지 지켜보는 일. 그리고 마침표를 찍을 자리로 나 자신을 데려가는 일. 통지한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월요일. 오후 5시가 넘어도 협력사에서 개선계획서 메일은 오지 않았다. 오후 4시 58분에 도착한 것은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는 짧은 한 줄뿐이었다. 나는 화면 상단의 수신 시간을 확인하고 계약서의 11조 3항을 다시 더듬었다. 미이행 시 갱신을 보류하고 필요하면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문장. 시간을 늦출수록 현장의 상처만 길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품질팀과 법무팀, 구매팀을 호출해 저녁 6시 임시회의를 열었다. 테이블 가운데에는 잠정 중단 통지서, 미제출 목록, 인터뷰 요약, 교육 이력 누락표가 놓였다. 세 팀이 차례로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올렸다. 내용은 계약 해지 예고,
남은 물량 회수 계획, 미지급 대금 상계 검토였다. 문서가 발송되는 순간 한쪽에서 마침표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는 듯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동료 4명이 다음날 노동청 신고에 함께 가고 싶다며 인사팀 동석을 확인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어 사진이 2장 더 도착했다. 회식이 끝난 다음날 새벽 1시 12분 긴급 지원이라는 이유로 찍힌 출입 기록 1장, 그리고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적힌 큰 글씨 1줄, 근무 시간 밖개인 심부름 금지, 사적 관계와 업무의 분리. 누군가의 일상에서 습관이 문장으로 바뀌는 순간은 늘 이렇게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야말로 가장 큰 소리였다. 다음날 오전 10시 협력사 대표가 우리 회사 접수대의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고 마른 방을 찾았다. 단 한 번만 이야기를 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나는 접수대 옆 회의실 문을 열어주며 안내했다. 자리에는 구매팀과 법무팀이 함께 앉았고 안전팀은 문 밖에서 대기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2 손을 포개었다. 전날 밤 개선 계획서를 모두 정리하지 못했다며 대신 바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해명 자리가 아니라 통지 자리라고 말했다. 서류철 첫 장의 제목이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해지 예고와 절차 안내. 그는 어눌한 웃음을 지으며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을 돌렸고 법무팀이 조용히 중간에 끼어들어 개인 사과는 채널 밖이라고 정리했다. 그때 그는 다른 문장을 꺼냈다. 자신도 사람이라 감정이 앞설 때가 있었고 남편이 자신을 자극했다는 식의 변명. 나는 그 말의 한가운데에서 대화를 멈춰 세웠다. 여기는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수치와 절차, 그리고 사람의 안전을 다루는 자리라고. 지난주에 요청한 근태 원본, 대체 휴무 기록, 교육 이력, 신고 채널 운영, 어느 하나도 완료로 넘어오지 않았다고. 그는 손등에 힘을 주었다가 놓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 나는 우리가 이미 일주일을 기다렸으며 그전에는 몇 달을 직원들이 기다렸다고 답했다. 오늘은 2가지라고 덧붙였다. 해지 예고 통지서를 수령하고 자녀 물량 정리 계획을 제출하는 일. 어느 쪽도 누구를 다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회의실을 나오는 길, 로비 한쪽에서 남편과 동료들이 일어나 인사했다. 그들의 손에는 얇은 서류철과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고 표정에는 결심이 붙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함께 가자고 말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고. 계단참 창문 너머로 낯빛이 반짝였다. 우리는 어둠으로 내려가지 않고 밝은 곳으로 절차를 데려갔다. 오후에는 협력사로 마지막 공문이 나갔다. 해지 예고는 영업일 기준 7날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안내, 개선계획서 미제출로 검증이 불가하다는 판정. 잔여 물량은 품질 점검 후 안전하게 회수한다는 계획. 같은 시각 남편 회사 인사팀 게시판에는 공지가 하나 올라왔다. 근무시간 밖개인 심부름과 모욕적 발언을 금지하며 위반 시 즉시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신고 채널을 외부에 연결했다는 내용. 복수를 택하지 않고 기준을 세운 선택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왔다는 사실이 또렷해졌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마침표 뒤에 작은 문장을 붙이는 것이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끝낸다는 문장. 영업일 기준 7날이 지나는 동안 절차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움직였다. 해지 효력 발생일의 아침. 나는 품질팀과 함께 잔여 물량 회수 차량을 보냈다. 상자마다 분류표가 붙었고 상자마다 검사표가 함께 묶였다. 반납이 끝난 뒤 구매팀은 정산표를 열어 미지급 대금에서 불량 비용을 상계했고 법무팀은 조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 제출 목록을 정리했다. 협력사의 창고문이 닫힐 때 나는 창문 밖으로 한번 고개를 돌렸다. 벽에 붙어있던 새로운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신고 채널 번호와 외부 상담 메일, 그리고 굵은 글씨로 적힌 한 줄.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말과 지시는 업무가 아니라는 경고. 늦었지만 필요한 문장이었다. 그날 오후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사직서에는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다. 오랜 시간 버텼고
오늘은 떠날 때라고만 썼다. 인사팀은 퇴직 절차를 설명했고 미사용 연차와 자녀 수당을 정리해 주었다. 동료 몇 명이 함께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 나왔다.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았고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계단참을 내려오는 동안 남편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야 어깨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부터는 버티는 대신 선택하는 날들을 쌓자고. 저녁 무렵 그는 꽂아두었던 수험서를 꺼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주말에는 조금 더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나는 옆에서 일정을 나누어 적었다. 오전에는 공부, 오후에는 운동, 밤에는 같이 걷기. 함께 걷는 시간에 우린 종종 그 회사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마다 내가 마지막으로 되뇌는 문장은 같았다. 우리는 복수를 하지 않았고 기준을 세웠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며칠 뒤 노동청에 신고했던 동료들에게 연락이 왔다. 조사기관의 첫 번째 면담이 잡혔고 인사팀이 필요한 증빙을 정리해주고 있다고 했다. 내부 게시판에는 교육 일정이 새로 올라왔다. 사적 지시 금지, 공개적 모욕 발언 금지, 퇴근 후 호출 시 대체 유무, 의무, 신고 채널 외부 연결 유지. 나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문장이 종이가 되고 종이가 습관이 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시작은 이미 되어 있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한 지 며칠 뒤 협력사 대표에게서 마지막 메일이 도착했다. 지연된 사과의 말과 함께 교육을 다시 설계하고 신고 채널을 외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다. 나는 답장에 긴 문장을 쓰지 않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어가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다만 그때도 기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적었다. 주말 밤, 우리는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하나 꽂았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촛불이었다. 남편은 촛불을 끄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더는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한 번 더 내밀었다. 내 이름과 회사 로고가 밝힌 명함. 다음에는 처음부터 이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자고. 그는 웃었다. 이제는 놀라지 않을 거라고. 창문을 여니 밤바람이 서늘하게 들어왔다. 나는 조용히 카메라를 켜고 오늘의 기록을 남겼다. 통지한 날로부터 사흘 뒤부터 시작한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문장들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남겼는지. 마지막 문장은 늘 같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늘을 지켜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다음에도 기준을 세우는 이야기로 찾아오겠다.